잠깐, 지금 스크롤 내리시려는 분들 5초만 멈춰보세요. 이거 진짜 여러분 피 같은 돈이 걸린 문제입니다. 찬바람 불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공포의 이메일 받으셨죠? 인사팀입니다.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세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매년 하는 거지만 제대로 알고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실걸요? 그냥 국세청 홈택스가 하라는 대로 다음 버튼만 누르다가 마지막에 납부할 세액 보고 심장 철렁했던 경험 다들 있잖아요. 어려워서 못해먹겠다 귀찮다 하고 덮어두는 순간 여러분은 나라에 합법적으로 돈을 뺏기는 겁니다. 국세청은 여러분이 챙기지 않은 돈을 절대 알아서 돌려주지 않아요. 오늘 딱 5분만 투자하세요. 저 김대리가 머리 아픈 세무 용어 싹 빼고 유치원생도 이해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세금 폭탄이 13월에 보너스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닙니다. 세금을 계산하기 전 단계에서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자체를 줄여주는 과정입니다. 즉,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해서 5천만 원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깎아줄까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밥도 먹고 교통비도 쓰고 가족도 부양해야 하죠. 국가는 이런 지출을 수익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쓴 카드값이나 현금 영수증 내역만큼을 연봉에서 빼주는 겁니다. 이 돈은 살기 위해 쓴 거니까 세금 매기지 않을게라고 인정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국세청 장부에는 내 연봉이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기록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이라는 기준 금액이 낮아지면 적용되는 세율 부과 퍼센트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소득공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이 세율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액공제입니다. 앞서 본 소득공제가 세금 매길 덩어리를 줄여주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모든 계산이 끝나고 나온 최종 세금 고지서에서 금액을 직접 깎아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으로 결정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50만원짜리 세액공제 항목이 있다? 그럼 그냥 100만원에서 50만원을 뺀 나머지 50만원만 내면 끝나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건 마치 마트 계산대 앞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할인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는 내 연봉 구간에 따라 혜택, 세율이 달라지지만 세액공제는 10만원을 공제받으면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갈 돈 10만원이 그대로 붙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거나 아플 때 병원비를 썼거나 노후 준비를 할 때 이 할인권을 줍니다. 좋은데 돈 썼으니 세금 깎아줄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연봉이 아주 높아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분들이 아니라면 대다수의 평범한 직장인에게는 이 세액공제 항목을 하나라도 더 챙겨서 고지서 금액을 직접 깎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게 바로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연봉에 따라 승자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여러분의 연봉이 높을수록, 즉 세금을 내는 비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똑같이 1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칩시다. 세금을 40% 떼가는 고액 연봉자 부장님은 40만원을 돌려받지만 세금을 6%만 내는 신입사원은 고작 6만원 돌려받습니다. 똑같이 썼는데 돌려받는 돈은 6배 넘게 차이가 나죠. 이게 소득공제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는 평등합니다. 부장님이든 사원님이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똑같이 정해진 비율만큼 현금으로 꽂힙니다. 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는 대다수의 직장인에게는 이 세액공제가 훨씬 체감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연봉도 안 높은데 소득공제 받겠다고 무리해서 카드를 긁는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겁니다. 우리는 놓치고 있는 세액공제를 줍는 게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당장 신용카드를 자르고 체크카드만 써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총급여의 25%입니다.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1년 동안 번 돈의 25%를 넘게 쓰기 전까지는 단 1원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이 기본 구간인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써서 포인트나 할인을 챙기는 게 이득입니다. 하지만 소비가 연봉의 25%를 넘어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이 초과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만 공제해주지만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무려 30% 2배를 공제해줍니다. 그러니까 큰돈 들어가는 고정비나 가전제품은 연초에 신용카드로 해결해서 실적을 채우시고요. 그 이후에 밥값, 커피값 같은 생활비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황금 비율입니다. 귀찮다고 카드 하나만 쭉 긁으셨던 분들, 올해는 딱 이 바톤 터치 전략만 써보세요. 환급액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가 만능일 것 같죠? 천만에요. 특히 전세 사시는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 꿈꾸며 청약통장에 돈 넣는 분들, 이거 안 챙기면 수십만원 날립니다. 전세 대출 갚고 있는 이자, 그리고 청약 저축 납입금은 소득공제를 크게 받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은행에 가서 저 집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등록을 안 하면 10원, 한 푼도 공제 안 해줍니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고 계셨죠? 12월 31일 전까지 은행 어플로라도 꼭 등록하셔야 혜택 받습니다. 그리고 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 아시죠? 집주인 눈치 보여서 못했다면 이사 가고 나서 청구해도 돈 다 돌려받습니다. 이 외에도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나 기부금 영수증도 국세청에 자동 등록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종이 영수증 꼭 챙기시고요. 귀찮다고 그냥 넘기는 건 길바닥에 떨어진 내 돈을 안 줍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잊어버리기 전에 딱 3가지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소득공제는 세금 덩어리를 작게 만드는 것, 세액공제는 할인 쿠폰으로 고지서를 찢는 것입니다. 둘째, 카드는 연봉의 25%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그 뒤로는 공제율 높은 체크카드로 갈아타세요. 셋째, 월세, 전세 대출 이자, 주택청약은 무조건 챙기세요. 오늘 연말정산 개념 정리 어떠셨나요? 막상 까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재테크는 수익률 100%가 보장된 가장 안전한 재테크입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 내 돈은 사라집니다. 귀찮음을 이기는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챙겨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돈 되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